자, 저 주의를 보면 자 2022년도 재보궐선거의 공천 과정 그리고 2024년 이원모 비서관의 공천 관련된 이 내용에 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게 여러 정언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신규 변호사 일단 이 문제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이철규 의원이 아무래도 입장을 내고 뭐 본인이 이제 그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김건희 씨가 어떤 공천 개입이라든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이런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저지를 때는 사실상 당에다가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공범으로서 이걸 범행을 지금 저질렀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과연 그 김건희 씨의 늘어난 팔 역할, 대리인 역할을 했을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요. 왜 이철규 의원이 의심을 받고 있어서 오늘 이철규 의원이 입장까지 냈느냐를 좀 살펴보면 최초에 윤석열 정권 등장했을 때 윤핵관이라고 하는 핵심 의원이 4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윤한홍,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이게 4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은 제일 먼저 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도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잠잠해졌고요. 뭐 윤한홍 의원은 뭐 그 이후에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유독 이철규 의원만이 사실은 강서보궐선거 패배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선거 패배에 직접적인 책임을 당대표 다음으로 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사표를 쓰고 18일 만에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게 기가 막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정부든 당이든 책임 정치가 무너졌냐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총선 앞두고는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서 공관위 안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용산과의 그런 메신저 역할을 지금 한 것으로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명징한 증거가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 이철규 당시 공관위원이 공개적으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기환이라는 대통령의 오랜 그 검찰 수사관 후배가 떨어지다 보니까 순위가 후보원이다 보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씨 이러면서 그냥 들어와 이래가지고 민생특보라는 자리를 주고 지금은 또 어디 공공기관 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유암코라고 하는 유암코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가서 뭐 엄청난 특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도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는 대척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암묵적으로 김건희 씨의 늘어난 팔 역할, 그러니까 대리인 역할을 했을 거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 본인도 오늘 아침에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이제 하는 것과 저 사람이 확실하게 역할을 했다는 것 제가 듣고 있는 국힘 의원들은 이철규 의원이 한 게 맞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최초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외압을 통해서 공천을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 문제가 당내에 생기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라고 직접 이철규 의원에게 당신 이러면 안 된다. 당신이 나중에 다 덮었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오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다라고 이제 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망상에 의한 허구적 발언입니까? 안진걸 소장. 다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윤석열 김건희가 갑자기 전략을 수정할 것 같은데요. 명태균 정도로 꼬리자랑 했는데 이철규 네가 한번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해버릴 것 같은 상상이 드는데요. 왜냐? 김영선 공천의 숨은 주역도 만약에 명태균이랑 함께 이철규였다. 김대남 용인의 이혼모를 꽂는데도 사실 김대날 몰아내는데도 개입한 게 이철규와 김건희였다. 그러면 사실 지금 김건희 게이트로 지금 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게이트가 아니라 사실은 부하들의 과잉 충성이 있었다. 오판하고 명태균으로는 꼬르지는 않으니까 아마 이철규를 꼬르자기 위해서 나중에 이철규가 모든 걸 폭로하는 그런 혼자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철규 정도가 김건희 심부름꾼으로 나섰을 거라는 건 뭐 합리적인 추정이죠. 왜냐하면 명태균이 어떻게 혼자 다 합니까?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물론 뒤돌아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윤기중 아버님 바로 뒤에 있는 걸 봐서 저희는 윤기중 아버님 뒷줄에 권오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범의 아들이 있어가지고 권오수 아들만 주목해서 봤는데 그 사이에 윤기중 아버님보다 더 사이에 명태균이 있는 거 보니까 명태균 역할도 상당히 했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다 공천을 자주지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 역할을 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 손이 안 뻗치는 곳은 뭐 예를 들면 영남은 명태균이 있을 수 있고 호남 또 누구를 비선을 또 두고 전체적인 판은
또 윤핵관이라면 안 되겠죠. 김핵관을 내리꽂는 데는 이철규를 이렇게 악용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철규가 지금 이번에 크게 부인하는 건 봐도 그 지금 김대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서울의 소리를 공작해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내가 거짓말하는 걸 그대로 보도하게 해가지고 서울의 소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보도를 하는 자인지 자기가 공작을 해서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철규 입장에서는 맞다. 서울의 소리가 지금 김대남의 공작이 넘어간 거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역할, 김건희 역할이 드러날까 봐 김대남의 망상, 미친 사람의 망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건 자기들 역할이 드러날 것 같아서 김대남으로 지금 꼬리를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 듣기로는 국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절대로 그대로 듣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주위에서는 이철규 의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의원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산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당내에서 강제하려고 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내피셜로 추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권 대표님? 왜 이철규는 본인이 약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충성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그 당시에 당의 공식 기구가 아닌 비공식의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철규 입장에서는 뭐 키미넷도 있겠지만 가장 실세가 김건희라고 확고한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김건희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뭐 미래도 보장되고 권력도 보장된다는 그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 힘으로 지금까지 호가호위를 하고 권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이 좀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동훈은 계속 이제 총선 내내 자기들은 시스템 공천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김건희 시스템이 작동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터져나온 여러 가지 그 폭로의 배후에 국힘당 내에 이제 뭐 친윤 세력, 친한 세력 이렇게 구별되는데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터져나오는 그 이종호의 그 통화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김영선과 관련한 그리고 그 용인 그 공천과 관련한 이 내용들이 터져 나오는 배경에 한동훈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번질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이철규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추론이 점점점 확신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절대 아니다. 이것이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다라고 했지만 이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고 국힘 내부에서도 이철규가 져야 될 책임은 실제로 정책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적 책임 또한 무겁게 다가올 것인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끝까지 이철규가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국힘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무슨 뭐 조폭들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뭐 서로 그걸 감춰주는 게 미덕도 아니고요. 사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본인들한테도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 김대남 그 선임 행정관이죠. 이분이 이제 비서관 직무대리까지 하신 분인데 그 직무대리면 1급입니다. 그 비서관에 관한 직급이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망상이다라고 치부를 해버리면 어떤 논리적 해석이 가능하냐면 윤석열 정부는 망상 환자를 그럼 갖다가 비서관으로 쓰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직의 비서관을 직무대리까지 했던 사람을 망상으로 몰아버리면은 이 정부 자체가 망상 정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 같고요. 이 허풍이다. 녹취록 나오면 지금 다 허풍이거든요. 이게 거의 공식 같아요. 무슨 녹취록도 나오면은 허풍이다. 또 허풍이다. 그 무슨 뭐 이 정부는 뭐 허풍쟁이들하고만 다 교류를 하는 허풍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망상 정부, 허풍 정부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 녹취록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위조 가능성 내지는 허풍이다라고 과장이다라고 그 신빙성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들의 그 시각과는 매우 동떨어진 해석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녹취록을 들어보면 김대남 비서관 관련해서 녹취록을 들어보면 의문의 일패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도대체 공천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여사 이름만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녹취록에서조차도 허수아비구나, 바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추단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의문의 일패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지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럼 실세는 누구냐?
김건희 실세 대통령이 아마 실세 내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자, 부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